다음은 설교 순서입니다. 빈 마음과 정의라는 제목으로 허진아 교우님으로부터 설법 말씀 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은 그래도 좀 덜 더운 것 같은데요. 올해 여름은 좀 유난히 저는 좀 덥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청소년 훈련을 이렇게 몇 번 났는데 청소년 훈련으로 더 이렇게 후끈 달아올랐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파타원님께서 설교 제목을 물어보시는데 그때도 다 안 정해지고 이제 원고도 완성되지 않아서 원고가 완성이 되면 정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끝까지 제목을 이랬다 저랬다 정하지 못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고심하다가 정상공사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최근 저에게 가장 와닿는 문구인 이제 오늘 이제 법어공도 하실 때 그 내용이었나요? 이제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를 대할 때에도 또한 빈 마음으로 하여 라는 말씀이 요새 저에게 가장 와닿는 문구고 또 유촉편 11장에서 동지와 동지 사이에 정의의 맥이 서로 통하여야 라고 말씀해 주신 이것들이 저에게 요즘 들어 많이 와닿아서 빈 마음과 정의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꽃꽂이를 하거나 이제 청소를 할 때는 조금 청소만 하고 꽃꽂이만 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평소에 이제 청소를 하거나 꽃꽂이를 할 때 이제 좀 심심하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하거나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이 날 때는 다른 교우님들의 설법도 듣고 아니 조금 이렇게 일하기 싫고 지루한 마음이 날 때는 조금 재밌는 유튜브를 이렇게 듣고는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 유튜브에서 굉장히 저에게 좀 인상 깊은 내용으로 다가온 넷플릭스 드라마를 한 편 소개를 받았습니다. 바로 블랙 미러라는 영국 드라마 작품인데요. 이 드라마는 이 드라마는 이제 물질 문명이 정말 극도로 발전한 사회에서 그 발달한 물질 문명에 비해 인간의 도덕성이 이렇게 그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일들을 이렇게 상상해서 그 편마다 이어지지 않고 어떤 특정한 상황을 이렇게 가상해서 이렇게 만든 드라마인데요. 그 중에 한 편 중 내용이 그 사람과 사람을 서로가 평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몇 점 하면서 점수를 매기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 세상을 이렇게 상상해서 만든 드라마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점수를 이렇게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받은 점수로 이 삶의 이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점수가 높은 사람은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더 좋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병원에서 사람이 밀리면 그 점수만큼 그 먼저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게 그 점수였고 결국 그 드라마 속 인물들은 그 점수에 굉장히 연연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드라마에 지금 이 화면에 나온 여자 주인공 레이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점수가 5점 만점인데 이제 이 주인공은 이 화면에 4.4점이라고 나왔는데 4.2점을 가진 그러니까 그럭저럭 이제 괜찮은 점수를 가지고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요. 평범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웃으면서 막 대화도 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이 평점이 4.5점, 4.5점부터는 유명인사로 이렇게 취급이 되더라고요. 그 4.5점인 사람들을 늘 동경하고 그 사이에 이게 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마주치면은 이 세상에서는 이제 그 사람의 점수가 보이고 이 점수를 가지고 쟤는 3.7이니까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데요. 이 특수한 렌즈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점수가 보인다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항상 이렇게 늘 이제 어딘가 이렇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주인공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서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억지 친절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쭉 전개가 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주인공은 그 집에 그 계약이 만료돼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집을 소개받는데 그 집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이웃들도 다 이렇게 4.5점 이상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그 집을 이제 그 집을 살고 싶은데 이제 집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가 이제 할인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물어보니 평점이 4.5점이 넘으면 20% 집세를 할인해준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인공이 이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집세를 할인받기 위해 이제 무리하게 평점을 올리려는 그 방법을 이제 막 계속 고심을 하는데요. 그러던 주인공에게 이제 어느 한 친구가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결혼을 앞두고 그 주인공에게 전화를 줍니다. 그 친구는 이제 4.5점이 넘는 이제 그런 유명 회사 이제 그런 친구였는데요. 이 평점을 올리려면 그 낮은 점수끼리 서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높은 점수의 사람이 점수를 주면은 평점이 더 빨리 오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어릴 때 이렇게 좀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식 참석과 그 축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수락해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제 떠나는데요. 이제 이 여자 주인공에게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남동생은 그 이제 친구가 이 누나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 자존심도 없냐 그 어플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하면서 이렇게 그 굉장히 뼈아픈 소리를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네가 뭘 아냐, 나는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나는 평점 4.5점 얻을 거다 하면서 이제 동생이랑 싸우고 서로에게 낮은 평점을 주면서 이제 집에 이렇게 화나는 듯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또 어느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 사람이 부딪히면서 이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평점을 깎고 그 주인공은 거기서 또 이제 불이 올라와서 가는 와중에 뭐 택시기사와 이제 또 트러블이 있어서 점수가 깎이고 그렇게 이제 점수가 계속 깎이는 상황에서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영화상의 점수는 이제 4.2에서 계속 0.1씩 뭐 깎여가지고 한 4.18 이 정도 뭐 점수가 나오는데요. 이제 공항에서 당도를 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 본인이 타야 되는 비행기가 이제 결항이 돼가지고 자리가 없다고 해서 이 주인공은 이제 본인은 빨리 4.5점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필사적으로 나는 꼭 가야 된다 하니까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자리는 이제 퍼스트 이제 클래스 이런 비즈니스석 같은 거라 점수가 4.2점이 넘어야 됩니다. 하니까 주인공이 나 4.2점 넘는다 했는데 이미 이제 오는 과정에서 남동생한테 깎이고 이제 조금 깎여서 0.1점이 모자라서 이 비행기를 못 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4.5점을 만들기 위해 이제 주인공은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차를 렌트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 하나 빠뜨렸는데요. 이 공항에서 이제 이 억울함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하는데 그 욕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점수를 깎아내리고 이제 또 그 공안의 보안 요원이 와서 왜 힘pe냐 해서 그 공무원의 그 권리로 이 사람 하루 동안 1점을 깎는 이제 페널티를 줘서 그 3점대로 평점이 떨어지고 이 사람은 그 비행기도 타지 못하고 계속 깎이다가 이제 2점대로 떨어진 상태로 이 차를 렌트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수가 낮으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도 이제 고물차를 렌트해서 이제 가다가 고물차가 또 고장이 나서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서 히치하이킹 이제 가는 사람에게 나를 좀 태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점수가 이제 너무 낮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의 주인공의 점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2.8점이야 태워주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자포자기하고 걸어가는데 이제 아가씨 태워줄까 하면서 이렇게 트럭이 하나가 멈추는데 화면상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맞습니다. 예 태워준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1점 평점이 1점인 분이 태워준다고 하니까 이제 주인공은
본인이 이점 때문에 못 타놓고 이 사람이랑 편견을 가지고 범죄자 아닐까? 혹시나 사이코패스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거부하지만 이분이 이제 걱정하지 마라, 잡아먹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주인공을 태워주고 이제 본인이 1.4점이라 다들 나를 우습게 보지만 나도 옛날에는 이제 4.5점이 넘었던 시절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4.5점이었고 남편은 4.4점이었는데 남편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남편보다 0.1점이 높은 사람이 먼저 치료를 받으면 이제 남편을 보내고 그 뒤로는 약간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나는 1.4점이 되었다 이런 사연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되게 편안하다. 너도 그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지만 주인공은 이분에 대한 경계심을 이제 편견은 어느 정도 풀었지만 그래도 나는 4.5점을 한 번쯤은 쟁취하고 말겠다.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친구의 그 축사를 해주기 위해 가는데 그 우여곡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결국 그 친구가 이 통화를 하면서 이 친구의 점수를 발견하고 너 결혼식 오지 마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네가 4.2점이었으면은 내가 너를 부를만 한데 너는 지금 2.8점 아니냐. 네가 오면 내 결혼식이 망한다 하면서 이제 거부를 당하고 그래도 억지로 이렇게 갔는데 입구에서 이제 그 보안 요원들이 그 입장을 이렇게 거부하면서 결혼식에 못 가니까 이 주인공이 그 뒷산을 타서 이렇게 산을 구르면서 어떻게든 결혼식에 이렇게 당도하면서 앞서 그 말끔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 축사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좀 또 술도 마시고 좀 이렇게 약간 제정신이 아닌 약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 축사를 하면서 이 친구가 과거에 나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이렇게 폭로하면서 그 하객들한테 또 점수가 막 깎이기 시작하면서 그 결국에는 이제 식장에서 끝까지 이 친구에 대한 이제 네가 과거에 나한테 이랬잖아 하는 그거를 이제 폭로하면서 이제 끌려가서 이제 구치소에 이렇게 수감이 되는데요. 이제 이 구치소에서 이제 여기 똑같이 이렇게 수감된 여기 멀끔한 남자분이 계시는데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평점을 볼 수 있는 그 렌즈도 이제 압수당하고 이 사람들의 평점도 볼 수 없고 내가 평점을 매길 수 있는 그 핸드폰도 이제 압수를 당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치소에 놓이면서 이 남자랑 서로 이제 뭘 찌려가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근데 욕을 하는데 굉장히 통쾌한 표정으로 욕을 하면서 이 드라마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앞서 이 약간 가식적인 미소를 보이던 그것과 달리 그 영화 마지막은 굉장히 이렇게 남자와 서로 이렇게 서로 욕하면서 이렇게 통쾌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직접 본 건 아니고 유튜브로 이렇게 줄거리를 알려주는 걸 통해서 봤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저한테도 큰 울림이 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교도님들도 뭔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드는 생각이 있으시죠.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도 우리들 각자의 머릿속에도 누군가를 이렇게 우리 현실에는 평가하는 어플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그 어플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정말 실체에도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의 평가 어플에도 신경을 쓰면서 이게 좀 전전긍긍하고 또는 그렇게 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그 유튜브에 댓글 단 사람들도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평가 어플에 연연하면서 이 점수를 올리기에 막 애를 쓰고 이제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막 또 무리한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힘들어지고 자신을 갉아먹는 행동이라는 거는 그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마지막에 난 이 평가 어플 필요 없어 하면서 이렇게 남들은 다 쓰는데 혼자 이렇게 평가 어플 삭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쓰지 않고 남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싫으면 싫다. 너 진짜 기분 나빠 하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이것이 과연 정말 자유일까? 정말 좋은 일일까? 라는 생각도 저는 잠시 해봤는데요.
그 생각을 한 번쯤 더 하게 되는 일이 저한테 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8월 초에 이제 금토일 이제 베네 훈련원에서 9313 북부 어린이들을 데리고 하는 훈련에 이제 그 담임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훈련은 전반적으로 되게 잘 마무리되고 되게 재밌었는데 그 중에 훈련 중에 한 어린이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드라마의 평가 어플로 치면 1점이나 2점을 받은 행동을 하는 어린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뭔가 애들끼리 싸움이 났다 하면 꼭 걔가 거기에 있고 애들이 그 교무님 하면서 와서 이러면 꼭 그 애 이름이 언급이 되고 얘기 들어보면 막 다른 애들한테 막 욕하고 때리고 막 그런 애들이 기분 나빠하는 장난을 이렇게 종종 쳤다고 얘기가 들렸는데요. 결국에 이게 첫째 날 초반에는 애들이 이렇게 그럭저럭 어울리는 듯 하더니 이제 첫째 날 저녁쯤 되니까 그 반의 애들이 걔를 싫어하게 되고 그날 밤에는 그 방을 같이 쓰는 애들이 걔를 싫어하고 이제 좀 그 악명이 이제 옆방까지 가서 걔가 밤에 방에 와서 막 소리 지르고 갔다 이런 제보까지 들어오면서 약간 훈련에서 그 어린이들이 다 그 애를 이렇게 제 싫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교무님들도 돌아가면서 자 누구야 이리 와봐 교무님이랑 얘기 좀 하자 하면서 이렇게 혼나는 장면을 계속 봤습니다. 참 이게 여러 친구들이 너 이렇게 하는 거 싫어라고 얘기를 하고 교무님들이 네가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싫어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2박 3일간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친구를 이렇게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가 뭘 하고 있나,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발표할 사람은 쳐요! 하고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이게 나가서 율동할 사람은 바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율동도 하고, 게임도 잘하고, 퀴즈도 잘 맞추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이렇게 공을 차고 있으면 거기 막 끼어들어서 공 같이 차고, 이런 거 보면은 이 훈련도 좋고, 분명 친구들을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얘가 대체 왜 이러나,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 친구들이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면 싫어한다는 사실을 좀 잘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걔를 칭찬해주지 않고 너 진짜 싫어, 너 잘못했어. 부모님들도 이제 데려가서 이렇게 자꾸 꾸중하시고 하니까 거기 오기가 생겨서 더 저런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누구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했지만 정말 그 마음이 좋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마지막에서도 주인공이 평가 어플에 굴레를 다 집어 던지고 이렇게 그 남자와 서로 욕을 하면서 이렇게 끝났는데 그 자체로도 굉장히 그 깊은 감명을 주지만 전 그 주인공의 앞날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저렇게 점수 깎이면은 앞으로 삶도 힘들 텐데 하는 이런 걱정이 됐는데 거기서 좀 이어진 생각이 우리 마음 공부는 이 평가 어플을 삭제하는 데만 그치면 안 되는구나. 이 평가 어플이라는 우리의 그 시비 분별을 내려놓는 데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훈련이고요. 결국에는 이 대종사님께서 정말 참다운 자유는 방종을 절제하는 데서 온다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인도품이나 이제 또 여러 법문에서 보면은 이게 좋은 인연이 나쁜 인연으로 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정산종사님, 대종사님, 대산종사님 모두 그 법문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12일 분별을 놓는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그 뒤에 다시 행동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공강되었던 법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대산종사님께서 접공편 54장에 이거는 이제 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이제 제자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상황은 다르지만 이 원리 자체는 상황과 들어맞지 않는가 해서 결국에 저희 공부가 모두 사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요. 일체를 해탈하되 반공, 양공, 행공을 표준 잡고 공부해야 할 것이니
방공은 유와 무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너와 나도 없고 생도 사도 없는 그 자리를 보는 것이요 양공은 모든 법이 공한 자리를 기르는 것이요 행공은 모든 법이 공한 자리를 드러내 상없는 마음으로 덕을 베푸는 것이니라. 네. 결국에는 무심하게 내려놓는 듯하지만 또다시 사람을 대할 때는 이 덕이 나타나야 되구나 이제 그런 감상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허타원님께서 7월쯤에 이제 대공심이라는 제목으로 설법을 해주셨는데요. 배산동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크게 빈 마음에서 크게 분별된 마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이 관계를 하는 데 있어 이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그 원불교 학과에서 이제 그 원불교 학 공부도 하지만 교양 수업으로 이제 심리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제 과제로 자기의 장점을 100개 적어오는데 그게 본인이 적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해서 100개를 채워라 라는 과제를 받아서 이제 저는 원불교학과 이제 선배, 동기, 후배를 다 동원해서 이제 많게는 이제 한 3개에서 6개, 적게는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그 장점을 적는 걸 받았는데요. 대체로 이제 뭐 착하다, 뭐 어쩌다 이렇게 좀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있는데 되게 의외 저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되게 적극적이고 활달하다는 식의 내용이 이렇게 하나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왜 이런 걸 적었지? 이 사람은 진짜 아무리 장점 적어주려도 이렇게 대충 적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걸 적어준 도반이 저와 이렇게 별로 교류를 한 적이 없고 제가 어느 날 무슨 일을 할 때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이렇게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모습 하나를 보고 저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려서 적극적이고 활달하다는 이제 그런 류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판단할 때 그 한순간의 모습, 이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그 순간 쭉 마치 이 아까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 정말 억울하게 0.1점이 갑자기 깎여서 본인은 굉장히 절실한데 비행기를 못 타서 순간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은 진짜 그 순간에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정말 그 한순간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감상이 드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이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어느 날 제가 아는 부모님께서 이제 그 부모님과 제가 몇 년간 이제 보고 지낸 사이였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진화교무는 몇 년 동안 나를 봤지만 진화교무는 날 알지 못해. 갑자기 이렇게 선문답 같은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요. 딱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참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저도 자주 범하는 오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한순간의 실수로 그 사람의 평점을 되게 낮게 깎아버리고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또 뻔하지 또 그렇게 하겠지 하면서 이제 그 미래의 행동까지 단정 짓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그것들을 제가 전부 다 안다 할지라도 제가 그 사람을 아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 잘 안다고 이렇게 섣불리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제 안에 있는 그 평가 어플과 더불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름이 어려운데 프로크루스 페스라는 강도가 가진 이 철침대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본인이 집에 이 철침대를 두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을 납치해서 그 사람을 이 침대에 눕혔을 때 이 사람이 침대보다 키가 크면 이 그림과 같이 다리를 잘라서 침대에 맞추고 그 사람이 이제 저같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 거기 누우면 이제 늘려가지고 이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사람을 죽이는 이제 강도가 있는데요. 이제 나의 그 관념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에 상대를 이렇게 맞춰서 이게
바꾸려고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이렇게 독선적인 생각을 하거나 또 편견을 가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내용인데요. 결국 제가 그 사람의 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다 지켜봤다 할지라도 제 안에 있는 이 평가 어플과 이 침대가 있는 한 그 사람을 제대로 이제 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사람을 살다 보면 이제 정말 되게 그 특성이 각각 다른 한이 이제 대종병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제 결국에 서로 이게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서로의 이제 특성을 이해해주자 해주신 말씀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이 모든 이런 삶의 배경을 알자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무슨 사정이 있을까? 섣불리 평점을 매기지 않고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자. 그 말씀이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어린이 여름훈련 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평점 1, 2점 받을 그 어린이 다른 친구들을 다 괴롭히니까 친구들이 어린이들이 진짜 간단합니다. 쟤 싫어요. 쟤랑 방 안 쓰고 싶어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교무님들은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아이고 쟤 계속 저렇게 하면은 다른 애들이 싫어할 텐데 그리고 이게 남자애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저러다 맞는 거 아니냐. 덩치도 작았거든요. 그 친구가. 그 덩치도 작은데 저렇게 친구들 싫어하는 행동하면은 이제 학교 가서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고 이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 사람에 대해서 이게 그 사람이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 단순히 싫어하고 안 좋은 평점을 매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결국 저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선불 제중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이 모든 중생이 탐진치에 끌려 스스로를 마음을 태우고 제 스스로 몸을 망하게 하며 제 스스로 이제 악도에 떨어질 일을 할 때 그것을 미워할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내 안에 있는 이 평가 어플을 삭제하고 진짜 모든 시비와 이런 이해를 탁 놔버리고 무인도에서 살아간다면 모를까 결국 저희는 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 수 없을 뿐더러 그곳에 내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이렇게 모든 괴로움을 떠나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참다운 행복일까 생각해보면 그거는 이제 아닐 거라는 생각이 다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이제 저희 이제 놓았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어플 설치해가지고 안팎으로 이제 나에 대한 평가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 저 사람이 어떤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그 평가 어플이 돌아가고 그 가운데 이제 희로애락의 이제 5만 가지 감정이 돌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좀 기뻤다가 슬펐다가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제 대산동사님께서 공신편 2장에서 이제 해주신 말씀처럼 시비는 결국 지나고 나면 큰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 시비도 시간이 지나면 큰일이 아니다 라는 이제 큰 마음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평가 어플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 드라마 속에는 평가 어플이 존재해서 정말 여유가 없이 막 숨바쁘게 되게 다들 막 생글생글 웃고 있지만 되게 여유 없이 돌아가는 그 가운데 그들에게는 없는 저희의 그 마음 공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저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는데요. 그대들이 남이 아니요 여러 생의 다정한 현재 시간입니다. 그대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금같이 하고 서로 위하기를 녹같이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동지간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저에게 너무 인상 깊게 다가와서 약간 주제가 이렇게 좀 갈라진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빈 마음자리에서 평가 어플을 내려놓고 다시금 이렇게 상대를 만났을 때는 보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 이 드라마를 소개해준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평가 어플을 이제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그냥 이유 없이 그 평점을 위해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해준다면 상대는 자기가 실수해도 평점을 깎지 않네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순수한 호의에 사람들은 이제 당신을 좋아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멘트를 유튜버가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이렇게 저희가 한번 저희 공부에 새겨보면서 다 함께 정말 영생에 좋은 운명 저희 내생에도 또 만날 거잖아요. 함께 이 공부로 진급해가는 양정부단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